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G 창구발 하한가 종목들이 오늘도 급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급락이 아니죠. 또다시 하한가를 만든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점 하한가로 오늘을 마감을 했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부담으로도 확산되기도 하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 이게 SG 사태다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게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면에 다단계식 작전이라는 이것을 추정하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에 관한 인터넷 글들이 요즘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번 이거 어떻게 명칭을 붙여야 되려나. 하한가 종목 사태. 자, 이 안에 담겨 있는 상황들.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다단계식 작전이라고 한다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네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G 창구발 쇼크. 이게 처음엔 용어는 그랬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저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SG 증권은 그냥 매매하는 창구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자, 어쨌거나, 어제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회사가 하한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서,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늘기 시작하니 그 종목들이 급락하고 그 종목들이 하필이면 지금 현재 신용융자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또 급락하니까 또 다른 종목에서 증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이러한 연쇄적인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고 시장 전체에 부담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정말 장중에 장 마감까지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심지어 이들 종목들 중 대부분은 오늘도 하한가에 갔는데 점하한가입니다. 점하한가. 지금 화면상에 이번 이슈에 있는 종목 중 하나를 캡처를 해봤는데요. 점하한가입니다. 점하한가. 이게 점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어요. 이게 점하한가로 가게 되면 체결이 거의 안 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하한 잔량이 쌓여 있는 게 수십만 주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 주 이르는데 이 주식 수가 어느 정도였느냐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요. 대주주 물량 있잖아요. 요거 빼고 유통 가능한 주식 수 중에 어떤 경우는 한 50%, 어떤 경우는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니야? 한 80%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와, 그러면 이게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처음에 제기됐던 게 CFD 반대 매매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요, CFD만으로 이 물량일까? 이건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CFD 같은 경우 이건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견조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었을까? 어제 증시 토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데요? 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의구심의 퍼즐을 맞추는 키 하나가 땡 하고 던져졌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이제 JTBC 뉴스 보신 분들도 좀 충격 속에 들으셨겠지만요. 수상한 하한가, 주가 폭락 이면에는 다단계식 주가 조작 정황이 있다라는 취지의 제목과 함께 뉴스가 나왔어요. 대신에 이제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다단계식 주가 조작이다라고 딱 찍진 않고요. 이러한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뉴스에는 나오는데
취재한 자료들 봤더니, 이거 너무 명확한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썰들 보다 보면요. 그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착착착 맞아 떨어지고요. CFD 반대 매매가 아니라 요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저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만약입니다. 아직은 썰이에요, 썰. 예, 금융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아직은 썰입니다. 아직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썰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군가 도망가기 위한 뭔가 이 견고했던 어떤 부분이 깨지면서 본물 터지듯이 팍 하고 매물이 터진 게 아닌가. 이게 조심스럽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일까? 물론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어제 8개 종목 하한가 간 것 중에서 오늘 그래도 이제 하한가 풀리고 좀 반등이 나온 종목도 있었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슷한 게 있었을 텐데, 과거 루보 사태가 저는 떠올랐어요. 예. 2007년, 16년 전 일입니다. 와, 벌써 16년 전이요. 16년 전.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16년 전 일입니다. 이때 당시요, 지금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하락폭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정황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07년, 루보 사태는 2007년 4월 중순에 뻥 하고 터지면서요, 끝나게 됩니다. 2006년, 몇 년 전이야? 17년 전이네요. 2006년, 가을부터 해서요, 이 루보라는 회사가 슬금슬금 상승하는데, 크게 오르지 않아요. 하루에 오르더라도 한 요만큼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그 한가 사태에 들어간 종목들도 공통점이 아주 심하게 올라가진 않았죠.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10배 올랐네. 그렇지만 하루 단위로 보면, 그렇게 올랐나? 그렇게 올랐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10배, 이랬죠. 그런데 이 종목이 2007년에요, 루보가. 단 반년 만에 10배 이상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정말 이거 너무 매끈하게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4월 어느 날, 금융당국에서 조사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돌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해서 점 하한가 찍습니다. 당시에는 상한폭이 15%입니다. 지금은 30%죠. 2015년부터 해서 30%인데 지금은 15%예요. 그때 당시는 15%. 그때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한가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11번의 하한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첫 하한가 때 어땠느냐? 하한 잔량 어마어마했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지금 하한가 사태의 몇몇 종목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수사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요, 모 다단계 회사가 개입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 뉴스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단계 구조, 돈 가지고 투자자 유치해 오면 좀 이렇게 하고 그런 구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피라미드 구조, 요즘은 이제 다른 용어로 불리죠. 추억의 피라미드. 옛날에 저희 집안에 저 때문에 참 짜증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루보 사태 때 요 피라미드 구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이 나죠. 나 이때 들어왔는데, 와, 해서 수익이, 나 배당금 많이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수익이, 좀 불만족스러운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건 아니다. 아직 미확정이니까 얘기 안 할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조사 들어가니, 물량을 일시에 터뜨리면서 하한가, 이렇게 점 하한가를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번 하한가 사태도 뭐 반대 매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언급드릴 때, 유통 가능 주식수 중에 절반 이상이 하한가에 걸려 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의미는 한편 누군가가 엄청나게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다가 일시에 도망가듯이 던진 그때 당시 루보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또 연이어졌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주식 투자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reater Fool Theory. 그냥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그냥 그렇게만 봐주세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빌 게이츠 형님, 빌 게이츠 형님이 욕을 좀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순화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 형님도 좀 넣고요. 버블이 심한 투자 대상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받쳐진다. 여기 아마 그 코인 시장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가물가물한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버블이 심한 종목, 앞서 언급드렸던 이번에 하한가 사태 종목들 뿐만 아니고 최근에 있죠. 그 정말 뜨거운 핫 종목, HOT 핫 종목,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 버블을 받쳐줘야지만 그 가격이 견인되는 다단계 구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세린메이 전략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투자 전략 관점은 저거에 해당되진 않겠습니다만,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좀 그레이터 풀 시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까지도 연이어지게 됩니다. 별별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좀 씁쓸한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은 이번 연속 하한가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증시 역사 속에서 교훈 얻으신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